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는 플라톤의 제자였는데 이후에는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의 세계를 펼쳐나갔다고 볼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9권과 10권에 보면 행복한 삶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9권에는 친구들과 행복한 삶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나오고 10권에는 이 감정과 행복한 삶의 관계에 대해서 또 다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행복한 삶이란 것은 관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관조적인 삶이란 것은 지성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철학자의 삶이라고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관조적인 삶에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하는데 관조적인 삶은 또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신에 대한 관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익상학 남다편에 보시면은 이 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부동의 원동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모든 존재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최초의 원인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에 대한 그런 관조가 행복한 삶에 또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성에 따라 살아가면서 신에 대해서 관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주 좀 주지주의적인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하는 그런 어떤 지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인간에게서는 이 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훌륭한 사람은 지성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가장 큰 행복감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에 대해서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하는 것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 지성에 따라서 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지만 두 번째로 또 행복한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윤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또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흥미롭게도 이 윤리적 행동에는 감정이 늘 작동한다고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0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하고는 굉장히 다른 점인데요. 스토아 학파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나온 철학사조지만 스토아 학파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감정을 이제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스토아 학파는 그것을 무정념의 상태 아파테이아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없다는 뜻이고요. 이 파테이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감정, 정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스토아의 현자라는 것은 또는 스토아에서 제일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란 것은 외부의 어떤 그런 상황에 시달리지 않냐고 감정적으로 이게 동요되지 않냐고 늘 그 무정념의 상태, 감정이 없는 상태를 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스토아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스토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인간이 윤리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인 일관성을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감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은 하면서 이제 쏠리게 되고 이제 막 기분이 좀 좋아지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저 음식을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는 이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그 쾌와 불쾌의 감정,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뭐 인간이 그 이제 뭡니까, 계속해서 종족을 보존하는 것, 예, 말하자면 뭐 성행위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역시 인간에게 이 쾌의 감정, 그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도 정의의 문제도 역시 감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월급을 사장이 안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막 화가 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한테 내 월급을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역시 또 감정이 작동해가지고 행동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윤리적 삶에 있어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좋은 사람과 또 이제 나쁜 사람을 나누는데요. 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도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면 안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쁜 사람들의 감정은요, 항상 이렇게 그 망가져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충실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제일 행복한 삶은 지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관조적 삶인데, 그 안에는 신에 대한 어떤 관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은 윤리적인 삶인데, 그 윤리적인 삶은 또 감정이 제대로 작동할 때 윤리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 좋다는 말을 아가토스라고, 이게 헬라어로, 네,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그 좋은 이란 뜻을 이제 아가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가토스라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또 플라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아가토스의 그 명사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아가토스와 가장 가까운 명사를 찾으라고 한다면은 아레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아레테가 뭐냐면은 우리말로는 이제 덕성 또는 덕,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플라톤 철학에서 아레테는 뭔가 재구실을 잘하는 거, 뭔가 이게 기능이 잘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아레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볼펜이 아레테가 있다, 덕이 있다, 이러면은 볼펜이 잘 나오고, 예, 이렇게 기능을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아레테가 있다, 이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인간이 아레테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 했을 때, 지성이 잘 작동해 가지고 윤리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 뭡니까, 이 신에 대해서 간주하고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치를 잘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아레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과 친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